얘기를 하면서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?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좀 언론 보도가 뭐 조주빈이 어떻다더라 뭐 이런 주변 증언들을 좀 차용하는 방식으로 심지어는 이 신원도 불특정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쓴다거나 뭐 그런 일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던 거죠. 그래서 뭐 이 조주빈은 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뭐 이 사건은 이제 조주빈을 포함해서 이런 잔혹한 좀 콘텐츠를 소비를 한 사람들, 그리고 또 이런 콘텐츠가 팔리는 이 시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좀 자극적인 방식의 좀 이런 신상 공개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. 자극적인 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고, 알파고 기자님. 저는 일단 SBS 출연하지 않으니까 막 비판하도 되는 상황이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아도 돼요.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느낀 거 뭐냐면,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공동체가 문제 없이 살아가려면 네. 인간들이 뭐래요? 규정을 만들잖아요. 네. 그럼 그 규정에 맞게 살아야지. 그럼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. 근데 지금은 뭐 방송통신위원회도 나름 규정을 만들었고 경찰도 발표를 했지만 근데 시간을 넣었잖아요. 네네. 그럼 다들 거기에다가 이제 복종을 해야 됐는데 어차피 내일 나올 건데 내가 먼저 냈는데 이거 큰 문제냐라고 하면 잘못된 행위라고 봐요.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그 빨간 신호를 보면 길거리에서 우리 멈추잖아요. 네. 근데 가끔씩 차들이 이어가지도 않고 뭐 횡단보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없는데 빨간 신호인데 지나가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더군다나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걸리고 다음에는 벌금을 내라고 했을 때는 나 이거 안 낼 거예요. 그때 사람이 없었는데 하면 도도가 안 되잖아요. 이번 그걸로 비슷하게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었던 규정, 경찰이 만들었던 규정이 지금 어긋난 상황이고, 네. 뭐 무슨 의도를 가지든 말든 간에 여기에 대한 좀 약간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맛대로 우리가 만들었던 규칙들을 단독적으로 깨트리면 그러면 이제 개판이 되거든요.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, 이게 그 경찰에서 신상 공개 여부를 내일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그 전날에 공개가 된 거 아니겠어요? 네네. 그 시점이 발표되기 전에 만약에 이걸 단독적으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경찰이 시선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또 언론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그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. 네.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따라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뭐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뭐 알파고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오히려 이제 하루 앞두고 이렇게 공개를 했던 부분이 혹시 좀 뭐랄까요, 일종의 좀 상업성을 좀 노린 그런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은데. 네. 근데 뭐 어쨌거나 저는 뭐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이 신상 공개를 했다는 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딱히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, 근데 뭐 이후에 좀 그 언론들이 좀 보여줬던 태도, 그러니까 SBS 보도에서도 좀 지나치게 좀 개인 신상으로 초점을 맞췄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좀 여러 언론들이 그러니까 뭐 어비징성 기사를 썼다거나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아니 어차피 그 사실은 다른 언론사들한테 있을 텐데 그 사람들 폭로할 줄 몰라요? 기다리고 있었잖아요. 방송통신위원회 그 규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그냥 저는 좀 약간 정상 선배랑 다르게 생각한 거 뭐냐면 그 자극적인 거는 어차피 국민 하긴 해요. 궁금하니까.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애가 고등학교 때 어떤 애였는지 대학교 때 어떤 애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사들 제일 먼저 읽었어요. 네. 진짜 애는 어떤 생활을 걸쳤길래 이런 일을 했길래 이제 했을까. 그래서 저는 그 자극적인 거는 뭐 그나마 좀 소용을 했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의 규제를 단독적으로 어긋난 행위는 좀 약간 걸렸습니다, 눈에. 네. 지금 보면 이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가 되면서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조주빈 쪽으로만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네. 저희도 시사본부에서 이 N번방, 뭐 박사방 이런 곳에 대해서 텔레그램의 문제점들을 좀 다루고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인물로만 주도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. 보니까 뭐 애초에 처음 시작했다는 뭐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네네. 마치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또 한쪽에만 좀 너무 집중되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어요. 뭐 그런 경향이 있죠. 그러니까 뭐 알파고 기자는 뭐 개인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꾸 이렇게 개인의 측면을 몰고 가면은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텔레그램 방안에 뭐
많게는 뭐 여러 엠번방을 포함해서 박사방을 포함해서 총 26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다운받고 그런 뭐 그 정도의 행위에 멈추지 않았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고 돈을 지불을 했고 또 안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마치 그 피해 여성들을 이제 착취를 하는 거를 지시를 하고 그런 그거에 이제 그 돈에 이제 복무를 하고 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, 가장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대체 이런 식의 행위들이 어떻게 돈을 받고 판매가 될 수 있는가, 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, 또 뭐 그래야 또 우리 사회가 좀 한 단계 좀 이 범죄를 딛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어느 정도 그 선배님의 말은 동의를 하지만, 네. 근데 이제 너무나 뚜렷한 사례가 하나 나왔잖아요. 뚜렷한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인물을 위주로 나머지 인물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일 건지를 감이 잡히잖아요. 예. 왜냐면 같은 너무나 좀 이상한 범죄이거든요. 너무나 뚜렷한 심리가 있어야지 그 범죄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,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집중을 넣은 거고, 이 사태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으로 아니고 26만 명까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있는 좀 핵심 인물들, 그리고 좀 약간 흐름을 끌고 가는, 자꾸 댓글을 올리고 여쭤저쩌